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전과 응급처치 단원에서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을 주제로 학습하겠습니다. 최근 영상통화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환자의 목숨을 살린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이 소방대원과 보호자 사이의 영상통화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다고 해요. 쓰러진 남성의 딸은 소방대원이 알려준 심폐소생술을 잘 따라하여 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심정지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려면 이번 시간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해야겠어요. 학습 목표입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알고 올바르게 시연할 수 있다. 학습 계획으로는 1번 생존 사슬을 지켜주세요. 2번 심폐소생술을 알아보아요. 3번 자동심장 충격기를 알아보아요. 4번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을 알아봅시다. 활동 1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실습하겠습니다. 사악한 여왕은 마법 거울의 말을 듣고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공주를 죽이러 온 사냥꾼은 공주를 차마 죽일 수 없어 멀리 도망가라고 했어요. 사냥꾼을 피해 달아나던 백설공주는 그만 절벽에서 미끄러져 호수에 빠지고 말았어요. 물에 빠진 백설공주를 발견한 난쟁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백설공주를 발견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살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호수에 빠진 후 의식을 잃은 백설공주에게 어떤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난쟁이들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겠어요. 또 난쟁이들은 주변에 있는 자동심장 충격기를 이용해 백설공주를 살릴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밖에서 연간 약 3만 명의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하며 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심정지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한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존 사슬을 알아야 해요. 생존 사슬이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련의 응급처치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어요. 2015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새로운 생존 사슬의 개념인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답니다. 생존 사슬은 심정지의 예방과 조기 발견, 신속한 신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신속한 제세동,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후 치료의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생존 사슬의 5가지 단계들이 사슬로 하여금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야만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중 하나의 사슬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환자의 생존 여부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생존 사슬의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단계, 심정지 예방과 조기 발견. 심정지 예방을 위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는
목격자가 신속하게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단계 신속한 신고. 심정지를 발견한 목격자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음을 119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3단계 신속한 심폐소생술.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목격자는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4단계 신속한 제세동. 제세동이란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상태를 정상 박동으로 돌려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심정지 환자 발생 장소 근처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제세동을 실시합니다. 5단계 효과적 전문소생술 및 심정지 치료. 심정지 환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한 뒤 의료진에 의한 효과적 전문소생술을 시행하고 목표 체온 치료, 관상동맥 중재술, 경련 진단 및 치료 등의 통합적 심정지 후 치료를 시행합니다. 생존사슬의 5단계를 알았으니 이제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멈췄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입니다. 갑자기 심장이 멎는 상태를 심장마비, 심정지라고 하는데요.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혈액순환과 호흡이 정지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치료되지 않으면 수분 내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심장마비 환자에게 응급으로 호흡과 혈액순환을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2015년 심폐소생술 지침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에서 5분이에요.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면 빠르게 반응하여 4에서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세포가 빠르게 손상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거나 심할 경우 환자의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된 지 4분 내에는 뇌 손상의 가능성이 적고요. 4에서 6분이 지나면 뇌 손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에서 10분이 지나면 심한 뇌 손상을 입고요. 10분 이상이면 뇌사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골든타임 반드시 지켜야겠죠? 자동 심장 충격기란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을 다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4분 이내에 사용하면 생존율을 8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해요. 학교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심장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일반인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보관하는 보관함을 여는 방법은 푸시, 누름 버튼을 눌러요. 보관함이 열리면 자동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으니 소리가 나도 당황하지 마세요.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를 알아볼게요. 자동 심장 충격기의 사용 방법은 제조 회사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기본 사용 원칙은 같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환자에게 가져왔다면 덮개를 열고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켜면 패드를 부착해달라는 안내 음성이 나옵니다.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에 2개의 패드를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에 붙입니다. 1번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2번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의 중간 겨드랑이 선에 그림과 같이 붙입니다. 패드 부착 부위에 땀이나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한 뒤에 부착하도록 합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음성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서 모두 물러나도록 해요.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장마비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환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해요. 분석이 끝나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장 충격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 지시와 함께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 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환자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한 뒤에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 심장 충격을 가하도록 합니다.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심장 충격이 끝나거나 심장 충격이 필요 없는 경우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환자의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요. 구조자는 환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적용한 상태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회복되어 깨어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심장 충격을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전원을 켜고 2개의 패드를 부착한 후 심장 리듬을 분석하여 심장 충격을 실시합니다. 심장 충격 후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잠깐! 가슴 압박을 하다가 갈비뼈가 골절되면 어떡하나요? 하고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 압박을 실시하다가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장기 손상이 유발될 수 있으나 심폐소생술이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꼭 실시해 주세요.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 압박만 실시해도 환자의 생존을 높일 수 있어요. 일반인은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고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자는 인공호흡이 포함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은 가슴 압박 방법을 중심으로 배울 거예요.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은 가장 먼저 환자를 발견하면 접근하기 이전에 우선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람의 반응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빠르게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 곳이라던가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전한 상황임을 확인한 후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첫째, 반응을 확인해요. 환자를 발견하면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하고 소리쳐서 의식이 있는지 반응을 확인합니다. 의식이 있다면 대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신음소리를 낼 거예요. 반응이 없다면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도움 요청입니다.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심장마비 환자를 목격한 경우 주변에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는데요.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인상착의 등을 언급하며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2명 이상의 구조자가 현장에 있다면 한 명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다른 한 명은 119에 신고를 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경우 직접 119에 신고해야겠죠. 119 상담원이 전화로 알려주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통화를 시행하고 지시사항이 없어서 끊으라고 할 때까지 통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셋째, 가슴 압박 소생술입니다. 가슴 중앙에 있는 가슴뼈 부위를 반복적으로 압박하면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어요. 바닥이 평평한 장소에 환자를 눕힙니다. 환자의 등에 단단한 판을 깔아줄 수도 있어요. 구조자는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합니다. 구조자는 깍지 낀 2손의 손바닥을 환자의 가슴에 댑니다. 이때 손가락은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고요. 양 팔꿈치를 편 상태로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한 후 체중을 실어 가슴을 압박합니다. 압박 사이에는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를 강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압박합니다. 쓰러진 사람이 성인이면 압박 깊이는 약 5cm, 소아는 4에서 5cm. 가슴 압박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를 유지합니다. 가슴 압박은 10초 이상 중단되지 않도록 해요. 넷째,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즉시 사용하고 충격이 끝나면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다섯째,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거나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반복합니다. 자, 이제 2명씩 짝을 이루어 심폐소생술 실습을 해볼 거예요. 짝을 이루어 실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동영상으로 본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심폐소생술 실습 내용을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정리하기입니다. 백설공주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한 7 난쟁이의 이야기로 동화 속 이야기를 바꿔볼까요? 그 다음에 연결될 이야기를 자신만의 생각으로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만들어 본 이야기는 이래요. 심폐소생술로 백설공주를 살린 난쟁이는 무척 기뻤어요. 백설공주는 난쟁이에게 고마움을 전했고 난쟁이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실습해보던 백설공주는 어느 날 심장마비로 쓰러진 왕자님을 발견하여 난쟁이에게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왕자님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왕자님은 회복된 후 심폐소생술을 왕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꼭 교육시키기로 정하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자세하게 배웠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은 꼭 따라해보고 내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구조자가 되어봅시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